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도윤이가 내 앞에서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이 작은 말이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영어 책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는 내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라고 읽어요? C, A, T요. 이거 뭔데요?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고 대답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주 도윤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명했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표정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제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루 종일 손주를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서글프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 그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선자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주 도윤이를 돌보고 있어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건 분명 든든한 일이지만 요즘 들어 저는 제 스스로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손주의 공부, 그 중에서도 영어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도윤이가 들고 오는 알록달록한 영어책, 그 속 알파벳과 낯선 단어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이 나이가 돼서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수 할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영어로 자기소개 해주셨어요. Hi, I am a grandmother. 이렇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할머니는 손주 앞에서 영어로 당당히 인사까지 하는데 나는 고양이도 영어로 할 줄 모르는구나. 민수네 할머니면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유복하게 살았다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도윤이에게 대꾸도 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만 깊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데에는 이유 있고 그 할머니가 잘하는 데에는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할머니도 다음에 학교에 와서 영어로 인사해주세요. 아이고,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 왜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는데. 그날 이후로 도윤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고 되뇌어지고 가슴 한가운데를 눌러앉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해. 할머니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같은 식으로요. 그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요. 나는 괜히 도윤이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꺼낼 때면 모른 척 부엌으로 가서 냄비 뚜껑을 열고 괜히 국을 적곤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살림밖에 없는 건가. 그러다 며칠 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따끈한 보리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손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영어 동화책을 술술 읽어요. My name is 하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요즘은 영어 못하면 뒤처진다잖아. 애들한테는 필수래요. 아, 나도 손주랑 영어 공부하고 있어.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또 웃으며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났어요. 나는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때 옆에 앉은 경로당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자 씨는 손주랑 영어 공부 안 해요? 도윤이도 그 또래일 텐데. 아, 그게 나는 잘 몰라서. 에이, 뭘 몰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배울 수 있다던데. 그러다가 힘만 빼. 애들 공부야 자식들이 알아서 시키는 거지. 우리가 뭘 안다고. 괜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밥이나 잘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동네의 슈퍼 앞을 지나다가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를 마주쳤어요. 자, 영어로 인사해봐. What's your name? My name is 수지. Very good. 잘했어. What's your name? Very good. 가만히 서서 비슷하게 따라해 보는데 두 문장밖에 안 되는 걸 곳에 또 까먹더군요. 집에 돌아와 보니 도윤이가 또 영어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이거 쉬워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을 못하면 아이가 실망해서 더 이상은 나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에이, 할머니는 이런 거 몰라. 너 혼자 해봐. 다른 할머니들은 다 아는데 민수 할머니는 영어로 노래도 불러줘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까 연습했던 말을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와슈, 베리굿드? 비슷한 소리가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데 이거 원 잡히기를 해야지요. 하나도 잡히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정말 포기해야 하나? 며칠이 지나고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도윤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는 화면을 내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ABC 송이에요. 작은 화면 속에서 밝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A, B, C, D. 도윤이는 당연하다는 듯 따라 부르면서 내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불러요. 쉽잖아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당황스러워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두 눈을 반짝이며 내 얼굴을 보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 B.C? 어색하게 따라 부르니 도윤이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완전 귀여워요. 최고예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웃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이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니? 어머니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도윤이만 잘 시키면 되죠. 그 말이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 들렸어요. 굳이 시작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식으로 들렸죠. 자꾸만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도 내 문제겠지만 그런 생각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 그래. 괜히 귀찮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원하시면 제가 앱 하나 깔아드릴게요. 이거 따라 읽는 거예요. 쉽긴 해요. 며느리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설치해준 앱 화면에는 커다란 알파벳이 반짝였어요. Hello, my name is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몰라도 배우면 되잖아. 경로당 사람들 말대로 포기할 순 없어. 그날부터 나는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끄면 방에 들어와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Hello, my name is. 처음에는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매일 밤 조그만 화면을 보며 따라 읽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이가 영어 카드 뭉치를 들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림 보고 단어 맞추는 거예요. 도구, 킷, 선, 이렇게요. 도그, 캣, 선. 할머니, 진짜 잘했어요. 우리 내일 또 해요. 나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손주가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서툴러도 모자라 보여도 그 자체로 같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조금씩이라도. 나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기 전 30분씩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돋보기를 쓰고 또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애플, 바나나, 캣, 도구. 간단한 단어들이 하나둘씩 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내가 정말 외울 수 있네. 애플, 사과, 캣은 고양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앞에서 외운 단어들이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도윤이가 카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런데 분명 며칠 전에 외웠던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빛. 아니야, 아니야. 뭐였지? 레빗이에요, 토끼? 그날 밤 도윤이의 카드들을 들여다보는데 눈이 침침해서 답답하더군요. 아,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외워도 까먹고. 이러면 뭐 하러 배우나. 다음 날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는데 외워도 자꾸 까먹어서 속상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러다 힘만 빼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야, 선자씨.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 우리 나이에 뭔들 한 번에 되겠어? 까먹으면 또 외우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는 거지.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도윤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 뭐가 어려워? 영어 단어 외우는 거요. 자꾸 까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만한 아이도 까먹는데 나라고 다른 수가 있겠냐 싶더군요. 나만 까먹는 게 아니구나. 도윤이가 계속 도전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할머니도 그래. 외워도 자꾸 까먹어. 정말요? 할머니도 까먹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까먹지. 그럼 우리 같이 외워요. 까먹으면 또 외우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계속하면 언젠가는 안 까먹게 된다고. 그래.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해보자.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냐 싶더군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할머니가 까먹으면 도윤이가 알려주고, 도윤이가 까먹으면 할머니가 알려주고. 좋아요. 할머니 화이팅! 그날부터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까먹어도 괜찮다. 또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과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습니다. 헬로우? Hello, how are you? 아, I'm good. Very good. Your English is good.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비록 간단한 인사였지만 외국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Your English very good. 이 말이 제 마음을 빙글빙글 간지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도윤이에게 자랑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오늘 마트에서 외국 아저씨한테 영어로 인사했어. 정말요? 와, 대박이에요. 할머니 완전 멋져요. 그 후로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선자씨, 요즘 영어 공부 어때? 조금씩 느는 것 같아. 어제는 마트에서 외국인한테 인사도 했어. 어머, 정말 대단한데. 나도 해볼까? 에이, 진짜. 선자 씨가. 그럼 나도 한번. 전에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던 분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녁 설거지를 하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뭘, 그냥 손주랑 같이 하려고.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이렇게 꾸준히 못하거든요. 며느리의 그 말이 내겐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도윤이가 어느 날 울상을 지으며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럼 엄마 아빠 소개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안 돼요. 가족 중 한 명이 와서 같이 영어로 인사하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회사 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랑 아들은 시간이 안 될 텐데 애들한테 일이라도 빼고 오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요새 바쁜 시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끊어내듯 도윤이가 말을 걸더군요. 엄마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아시죠? 그니까 할머니 올 수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요.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그날 밤 나는 꼴딱 밤을 새우고 말았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다른 부모들 앞에서 영어로 인사를 한다고? 어떡하지? 틀리면 도윤이가 창피당할 텐데. 그냥 못 간다고 할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오후 2시에 와주세요. 할머니께서 와주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차마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아이들과 몇몇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도윤이가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This is my grandmother. She is learning English. 와,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고 계시는군요. 간단히 인사 부탁드려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응원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났어요. 얼마 만의 도전인가? 내가 얼마 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인가? Hello, my name is 이선자. I am 도윤스 그랜마더. 나이스 추미추.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멋지세요. 할머니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죠?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짱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가 멋지다고 했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너 덕분에 용기가 났어. 고마워, 내 새끼.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은데도 공부하잖아요. 진짜 멋져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어요.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힘만 빼지 말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자 씨, 나도 영어 좀 가르쳐 줄래? 손주가 자꾸 물어보는데. 나도 요즘 손주가 할머니는 영어 못해? 라고 물어봐서 창피했어. 그렇게 경로당에 작은 영어 공부 모임이 생겼어요.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할머니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면서 나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뭔가 젊어진 기분이야. 맞아. 손주들한테 할머니도 영어 알아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가슴을 파고들었던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이
사실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부엌에서 냄비만 젓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작은 상처가 저를 깨어나게 해 주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우고 경로당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공부해요. 때로는 까먹어서 속상하고 때로는 혀가 꼬여서 웃음이 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움을 멈춘 게 아니라 배움을 멈춰서 나 역시도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혹시 배우고 싶으셨던 게 있으신가요? 영어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그림이나 노래, 아니면 요리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에 가면 어떤 것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가득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돋보기를 쓰고 조그만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복지센터를 가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틀려도 되고 까먹어도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손주 앞에서,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제 와서 뭘 하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 손주가 비웃지 않을까, 경로당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저와 같은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자녀를 키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때로는 힘든 시절을 버텨내셨잖아요. 그 모든 걸 해내신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하실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그 용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혹시 이미 도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배움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